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7월 13일 화요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 살펴보고 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톡방에 라드님께서 어제 월요일날 새벽에 올려주셨죠. 월요일날 미국 월요일 시카고 연은 제조업 지수 관계 나왔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졌죠. 빠지고 오늘 이제 6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아시아나 어쩌고저쩌고 현물 ETF 출시 그죠?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ETF가 출시가 돼버리고 나면 호재가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면서 이제 개인 지수 투자자들이 돈이 조금씩 몰려오겠죠. 그리고 몰려오면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ETF가 출시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은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빵 이렇게 사기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ETF 출시되고 항상 보면 조정이 좀 나왔다고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이제 아주 이제 5년 이상의 장기 관점에 보실 때는 뭐 비트코인들은 둘 다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한 1, 2년 정도 상관으로 보신다면 지금 가격은 좀 조금 고가에 가까운 영역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대주택 신규 주택 매매 이제 미국도 주택 매매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네. GDP 예비치 등장을 하고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께서 추가적인 이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오랜만에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는 사기다. 트럼프가 온다. 현대차 하이브리드 소나기 피한다. 뭐 좀 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안 준다면 투자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저는 전기차가 일단은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친환경 자동차가 그렇게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일단 거차가의 과도기임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을 위해서 친환경이다라는 관점에서 전기차를 쓴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전기가 이제 충전이 뭐 되고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충전을 시켰을 때 사실 에너지 손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90%의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절대로 보통 뭐 70% 높아야 70%고 뭐 보통 30%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을 해서 충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자동차 동력에서 정지 브레이크에 손실되는 에너지를 충전용으로 쓰면서 이제 에너지를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화석연료 에너지가 왜 환경오염을 하냐? 환경오염 중에서도 화석연료는 대기오염이죠, 그죠? 온실가스, 뭐 일단은 뭐 질소산화물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황산화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기오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 배터리는 어쨌든 얘를 재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중금속도 많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화석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은 대기를 이제 담보로 가다가 수질을 담보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뭐 수십 년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배터리적인 에너지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배터리를 나중에 이제 재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질 오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친환 뭐라고 하냐 이제 그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사기라고 이렇게 좀 강력한 멘트는 치지 않겠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 공인합니다. 하지만
일단 건너가는, 왜냐면 이제 저는 수소차를 정말 친환경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소차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기차를 넘어가서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아무튼 트럼프가 오게 된다면 이제 배터리 산업은 조금 이제 전기차 산업은 살짝 뒤로 좀 이제 후순위로 조금 밀릴 수 있겠다라는 건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반도체 보조 만족탐 투자전략. 반도체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말씀 좀 강하게 드려왔었었고요. 그렇죠? 네. 저전략 AI 수주 앞선다.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조정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야. 더 빠지더라도 항상 마인드를 바꿔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칠 때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산다가 아니라 떨어질 때 투자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반도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역발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물건들 그때 찾으려고 노력하시. 그때 이제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이거 뭐죠? 5년 뒤 잭팟 터진다. 한번 볼까요? 궁금하네요. 헬스케어? 네, AI 헬스케어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AI 헬스케어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터리 핵성광 부족 심화, 재활용성 중요성, 그러니까 재활용이 중요시켜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서 이제 수주를 굉장히 많아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수줄 개선 이런 상품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 LG 배터리보다 싸게 못 만들면 짐 싸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LG는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강이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네. 중국 차 관세 100에서 27%,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미국 애들은 뭐 대단하죠. 어쨌든 세계 총 GDP 1위 국가니까 이렇게. 유병 투자자 미국 증시 버블 금리 인하우 폭락 가능성, 제가 보는 관점이랑 비슷하네요.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블랙스완 가능성이 작지 한번 발생 시 파급소가 큰 사건에 베팅이 거두는 것으로 투자자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는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블랙스완 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고 뭐 한국의 이제 PF 부동산 PF보다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많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 미국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미국의 지금 경제가 유지되고 주가가 상승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기업도, 유명 기업들은 금리 인하해도 괜찮고, 뭐 어쩌면 그쪽이 되고, 뭐 생산성이 되고, 어쨌든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빨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의 자본을 빨아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 표면을 두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를 미국에서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의 이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 국가가 중국이에요. 뭐 중국 사람, 뭐 중국 정부가 나쁘고 좋고 별개의 문제고, 그냥 제 3자의 눈으로 봤었을 때, 왜냐면 범죄론이라는 것들은 보면 이득을 취하는 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5.5%대를 달려가고 있고,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약 1%에 채 못 미치는 국가입니다. 뭐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에서 이 달러를, 이 자기의 패권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흔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뭐 돈을 주고 사주를 했던지 뭐 아니면 거기에 뭐 어떻게 붙었던지 모르겠지만 사주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려 버리고 그것을 빌미로 전 세계에 달러를 쫙 뿌려버립니다. 스며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2년 정도에. 그거는 약 10년 동안 찍어냈던 달러의 분량을 약 2년 만에 더 추가적으로 찍어내면서 전 세계에 스며들고 퍼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고 나서 아주 급속도로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전 세계에 스며들었던 달러를 뽑아먹어버립니다. 뽑아먹어버리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을 미국 본국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미국이 더 매력적이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값부터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금리 5.5%를 찍어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금리 경제 성장률까지 붙어버리면 지금 실제로는 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5.5%잖아요. 뭐 금리가 기존 금리가 1%에서 지금 6.5%가 비슷한 1%더 미국이 뒀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최강 외국인 미국이 그리고 세계 총 GDP 1등인 미국이 수익률도 좋아버린다? 그러면 전 세계 누가 중국에 투자하겠어요? 특히나 그 공산주의 나라에. 그쵸.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리턴이 컸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투자했었던 거거든? 그죠? 그래서 미국이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서, 중국에 투자된 답을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유럽도 피해를 보고, 일본도 피해를 보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막아내고 있는 상태죠.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 방파제처럼 두두두두 다 두들겨 맞고 있어. 다 두들겨 맞으면서 엔화가 쫙쫙 빠지잖아요. 하나보다 원화가 더 빠지죠. 그러면서 하나가 상대적으로 좀 덜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라. 금리를 미리 올리기 때문에 뭐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려서 마치 긴축을 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잡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부는 그 들어오는 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는데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다시 돈을 뿌려버려요. 재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늦게 잡혔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시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순간적으로 빵 하고 빠지면서 이런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그 나라에서 몇 번의 그런 과거의 그런 러시아와 일본, 옛날에 그 일본이 이제 덤벼들었던 상황, 러시아가 소련 상황에서 막 이기던 그런 상황,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뭐 바컨 버블 등등을 거치게 되면서 미국 금융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아주 천천히 내리거나 살짝 내려서 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관리해가면서 떨어뜨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축에 막 투자가 돼서 실제로 경제 성장을 높여버리면 금리 낮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경제 성장이 1%였다고 중국이 지금 1%고 얘를 5.5니까 경제 성장이 5.5면 이게 합쳐 6.5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5.5, 2%에서 5.5면 똑같은데 이게 이제 2%대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득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경제 성장을 높여버리면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아마 미국이 버티는 힘이 더 약해질 거예요. 왜? 채권 가격이 높아지니까 채권을 살 매력을 못 느끼니까 미국의 자본이 세계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나중에 이 채권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 갚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괜찮지만 정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한 부채를 커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관세를 거두고 뭐 이쪽 저쪽 하면서 자기네들도 살아버리면 되니까, 당장 일시적인 관점에서. 바이든은 이제 계속 이걸 계속 빚을 만드는, 부채로 빚을 만드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면 주가가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블랙스완이라는 원리가 이런 식으로 고평가된 상황에서 돈이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면 그 버블의 막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뻥 하고 순간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네요. 네, 오랜만이라서. 네. 매달 수백 약속한 적 없다. 하여튼 일론 머스크 얘는 참 재밌는 친구예요. 저번에 테슬라 차트 좀 구경 좀 할게요. 네. 장기금리 혼조, 옛날 약세 경계 발언 저는 엔화를 계속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역대급 기회예요. 네. 트럼프 젤렌스키 5년 만에 통화 오히려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해야죠. 네. 트럼프가 되면 할 겁니다. 이 사람은 계산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타협상이 된다면 타협이 되는 존재거든요. 이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대통령들 두 분은 약간 이념적인 존재 같아요. 그죠? 타협이 없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후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과 이제 야당의 이제
대표께서도 두 분 다. 그래서 좀 전 두 분 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는 거지. 마치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시즌 2를 한국에서도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거기서 걱정도 좀 되고. 자, 이런 것들도 좀 볼까요? 네. 이거는 여기가 아니네. 잠시만요. 네. 1400만 개미군단 표심의 금투세 시행 또 유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도입이 부정적인데 당의 유예 반대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맞느냐.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그래도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정말 이상이라면 생각이시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예를 하고 어쨌든 저는 사실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조금 걷어가십시오. 거래세를 걸어가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거래세는 사실 저는 제 입장에 더 안 좋겠지만, 네. 그래서 장투장들이 우려가 얻으려면 거래세를 높이는 게 낫겠죠. 장투자 분들을 잡으려면. 그죠? 아무튼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것도 유예가 된다면 좋겠네요. 그쵸? 투자 에너빌리티 많이 빠졌고요. 네. 주식 먹튀 사라질까?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고. 수학개미 뺐다라는 뉴스가 들기도 반등은 나오죠. 제가 숏포지션을 청산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숏포지션을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가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해리스 부통령께서는 이기기 힘들 텐데 트럼프를. 네. 그래요.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건 알지만 이념적이고 약쇼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슈퍼컴 활용 못해 기상청 예보 정확히 실패를 믿더라. 한국 날씨는요. 저희가 사실 이게 전공이잖아요. 물리학과 이게 전공인데 격자 모델이 한국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정밀해요. 근데 이게 1km, 1 제곱 평방 세제곱킬로미터가 가장 작거든요. 그 안에서도 지금 날씨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모델이 지금 기어가 변해져 버리면서 안 맞아지는 거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오히려 AI가 더 잘 맞다고 하죠. 성창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월배당 ETF로 바이오 줬달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냥 쉬는 고태돌 청년 400만 명이네요. 그냥 쉬세요. 네. 저는 이분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만들었던 기성세대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방법이 없어요. 고쳐줄 방법이. 이분 서울 같은 경우는 알바생들이 그냥 출퇴근만 똑바로 해도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라고 하더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뭐 잔소리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안 오고 하루 오고 집에 가면서도 하루 일당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잖아요. 그 학생 그 청년들이. 그걸 누가 말할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애 기죽는다고. 그죠? 잘못하는 걸 알고 정의로운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기적인 그런 마인드로만 살았던 거잖아. 그러면서 다른 타인의 그런 이기심을 욕할 자격은 있는 건가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요. 네. 그래도 우리 청년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힘차게 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기후잖아요. 그죠? 기회잖아요. 기회. 트럼프 금리 인하 말라. 네. 그렇죠. 트럼프 말이 맞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은 안 돼. 근데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들은 자, 오늘 52주 신저가가 300개 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저희들까지 가지고 있는 메인 종목들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전부터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약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사진 않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68,000불까지 올라가면서 고친고까지 갱신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지는 않겠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꼭 건드릴 겁니다. 만약에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5% 하락이에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희들이 계속 보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의 그런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코인 시장이 살아나요. 원동력이에요. 제가 알트코인 나쁘게 말하면서도 알트코인이 이 코인 시장의 원동력이라고요. 코인 시장의 원동력은 선물이고 세력질입니다. 솔직하게도 그렇잖아요. 투자 이게 자금 뭐 이슈가 나오거나 뭐 실적이 나오거나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코인에서 코인이 매일 뭐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처럼 그렇게 매출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매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이 와야 그런 신호가 와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 타점을 만들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서 매수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간에 제가 물량을 잘라달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 지금 손 빨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죠? 손을 빨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 얼마까지 간다, 사라라고 해놓고 안 팔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목표가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위로 남아 손 빨거나 아주 조금만 남아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 보시면 추세가 일단 약해졌죠.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림을 어쨌든 기다릴 겁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고. 62,000불 자리를. 추가적인 저점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다릴 것이다. 그냥 가면 계속 손 빨아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 비싼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는 자살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지 않으시고 이제 쭉 인내심을 가지면서 계속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타점이 올 겁니다. 이때도 왔잖아요. 여러분도 5만 불 밑으로 5만 불 때 안 볼 줄 알았잖아요. 이때 근데 봤잖아요. 맞죠? 다시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 구간을 횡보를 하면서 또는 살짝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고점을 넘어가서 횡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은 뭐 짧게도 좋은 건 차라리 고점을 넘어가면서 횡보를 하는 관점 속에서 알트코인들 펑펑펑펑 이제 상승해줬으면 좋겠어요. BTC 차트를 살펴보죠. 에이브 빠지고 있죠. 에이다 빠지고 있죠. 엘프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BTC 빠지고 있죠. 역시나. 그래서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코인 시장 이거는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대신 언젠가는 알트코인 돈이 넘어오겠죠. 됐죠? 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지금으로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 못 드리겠고, 만약에 하시고 싶다, 나 주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몇 번 양보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왜냐 그걸 말려드릴 수 없잖아. 하고 싶은 분들은 매매가 트레이딩이 섬세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자 저점이에요. 오늘자 저점에 9,300만 원이거든요. 요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게 목표점 9,700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한 2, 3%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노려봐도 말리지는 않겠다. 일단 과일로 진입을 했습니다. 과일로 진입을 했고, 과일로 진입했다는 것은 언젠가 이렇게 밀릴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특히나 이평이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자세가 깨졌을 때는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뭐 이렇게 밀렸다가 뭐 이렇게 다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가서 뚫고 이렇게 횡보를 치던, 여기서 횡보를 치던, 어쨌든 횡보를 칠 때 알트코인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시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잡아내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빠지고 그런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리플을 어쨌든 여기도 갔다 왔고, 솔라나는 역시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하더라. 도지코인? 네. 가버린 애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놔주십시오. 바닥에서 긴 애들이 났습니다. 조금씩 돌고 있죠. 근데 지금 도는 게 이제 비트코인한테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여유를 가지시면서 기다립시다. 트레이딩 뷰, 네. 나가기.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금리 경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또 고환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 크게 당장 이야기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에너는 이제 8.8, 8.8 정도로, 네, 반등을 좀 줬다, 그죠? 에너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자리에서 큰 변화 없이 잘 그냥 꿀렁꿀렁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유가는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어제 넣으셨던 분들은 조금 속상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만, 세금이 조금,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조금 줄었죠. 그래서 유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의 이제 공포지수의 차트의 추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가는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공포지수 빅스 차트입니다. 미국 증시를 이제 공포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인데, 공포지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빠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어쩌면 급속히 추세의 탈로 급속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히 빠졌을 때 우리는 가을쯤에서 저점을 보고, 뭐 혹시 반대 그때 가을쯤 어쨌든 가을에 뭐가 생길 거야. 가을에 오른다가 아니라, 아직 가을 정도에 기대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가을에 오른다는 아니라 뭐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 상태에서 2억이 있는 돈이 코인으로 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금리가 인하가 되면 미국에 몰렸던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빠져서 폭락을 하게 돼버리면 전 세계 증시가 아까 블랙스완처럼 싹 동시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 가능성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또 기회인 거라. 보실래요? 이때 2020년 3월 그리고 2022년 1월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S&P니까 S&P 보도록 하죠. 주 2020년 3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대급 기회라는 거야. 맞죠? 엄청나죠? 2022년 10월 역대급 기회라는 거야. 이게 빠지게 되면 기회라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게 나왔을 때가 찬스가 되는 거야. 이게 되셨죠? 근데 이 추세를 뚫어버렸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공포보다는 더 커질 갈 가능성, 이 헤드앤숄더 이렇게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알트코인 좀 오고 25년부터는 좀 하락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내년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거기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쩌면 그 안 좋은 시장이 우리한테 또 큰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S&P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S&P 네. 제가 숏을 여기서 잡았죠, 그죠? 여기서 잡아서 쭉 먹다가 여기서 숏 요쯤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끝까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숏을 먹어버리고 구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 영역이기도 하다. 그죠? 바이든 사태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반등이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다시 숏을 들어갔습니다. 근거는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38.2에 대한 타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냥 다 해요,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요 정도 빠졌다가 다시 뭐 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618까지, 5600까지 올려줄 수도 있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들어간 거예요. 좀 빠지면 먹고 털겠지. 그리고 반등 보고, 다시 조정파 패턴을 만들고, 추정 패턴 만들고, 다시 빠지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겠지. 아니, 여기서 다시 들어가거든. 그게 다예요. 올라가면 여기서는 뭐 좀 먹고, 다시 한 봉을 더 만들고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까 전에 빅스 차트라든가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S&P, 뭐, 나스닥이나 S&P 비슷비슷하니까,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들어가 버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리신다면 5,600포인트, 요 차트로 5,600이고요. 선물 차트는 5,700 정도 될 겁니다. 100 정도 높을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에서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숏 포지션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은 첫
주 첫 장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매주마다 좀 컨셉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코스닥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의 숏 이야기를 언제 드렸더라? 이쯤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뒤로는 관심 없게 보다가 이제 수렴이네요. 수렴이네요. 수렴.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과거에 이제 그 테슬라 차트랑 좀 비슷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쫙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아래를 그리죠. 위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코스닥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그죠? 코스피가 더 낫다 그랬잖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한국 증시도 작년 10월부터는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뭐 2200, 2300부터 해서 2800, 9900까지니까 600포인트면은 막 대충 20, 30% 정도, 한 2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죠? S&P는 얼마 정도 됐어? 나스닥은 얼마 정도 됐을라나? 나스닥은 많이 돈 많이 올랐겠지. 작년 10월부터 생각하면. 그치? 작년 10월은 여기네. 나스닥은 뭐 한 50% 이상 올랐네요. 그죠? 말면 뭐 큰 차이 없잖아요. 뭐 30%나 50%나 뭐. 아무튼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올 때 됐죠. 차트를 보시다 보면 더 갈 거야, 막 이때 막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어때요? 61.8 그러니까 조정 나오는 거예요. 48.1 조정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숏포지션 이거 노리겠다고요. 그냥 별거 아니라. 심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타점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타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이제 추세에 대한 흐름 속에서 갔다가 뭐 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코스피는 2600 정도가 매력적인 타점이 되겠지. 맞죠? 네. 바로 가는 건 별로 맛이 없죠. 바로 가버리면 78.6이 되는데, 여기 가버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어야 돼요. 크게 흔들어야 돼. 파동 이론적으로.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꽤 오래전부터 추천드렸던, 어르신들께 굉장히 이거 사면 되잖아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93,000원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저희 공식 시장은 9만원 밑에서 88,000원 밑에서 계속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서는 그냥 부담해서 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이제는 가야 될 턴이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10만원 넘어가면 또 팔 겁니다. 10만원 넘어가면 팔 거예요. 네, 10만원 넘어가면 팔 거니까, 저도 이건 이 녀석 아직까지 말 들고 있거든요. 배당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사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GS건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시향을 해드리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거의 그대로 합니다. 놓으실 때도 있겠지만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19,000원쯤 가면 팔 거다 그랬는데 18,500원에서 팔아버렸어요. 뭐 떨어지길래. 그리고 지금 다시 살 계획 잡고 있어요. 내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봐버렸거든. 여기서 이때 팔았거든. 요 똑 떨어질 때. 그래서 이거 다시 살까? 근데 저는 이 17,000원 아래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 다시 사고 싶어. 그러니까 더 가든 말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먹었으면 된 거야, 그걸로. 그런데 이런 애들은 장토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 흔들다가 결국은 위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아까 전처럼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흔들다가 아래로 갈 가능성이 커. 왜?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그럼 아까 블랙스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스닥에서 흔들렸을 때 얘네들 흔들릴 수 있겠지, 같이. 흔들리다가 다시 올라가서 큰 반면 나스닥은 좀 크게 회복하기 좀 힘든. 그러니까 왜? 미국에 몰렸던 돈들이 흔들고 나서 일단 미국에서는 돈이 조금 빠지고, 이런 재개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좀 저평가된 시장으로 다시 재분배해야 된다니까? 지금 미국의 증시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딱상했던 것도 팔아가지고 좀 저평가된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잡주고, 저평가된 개별 정도 다시 돈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코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게 항상 그래요. 여기 몰렸던 한 게 그냥 하면 티나니까. 우리 카드 마술 보셨습니까? 카드 뒤집는 마술 할 때 제가 저도 마술을 이제는 조금 연습했었는데,
카드를 흔들어야 잘 안 보이게. 그래서 탁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넥슨은 많이 올랐어요. 넥슨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넥슨은 그냥 아까워 죽겠어요. 그죠? 그냥 이런 것들 아까워해야지. 그지? 축하드려요. 그분도 좋고, 어쨌든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기쁘죠. 그죠? 얼마나 기쁠까. 근데 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 차트쟁이들은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그리고 이제 이쯤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하겠다라고 결심했었던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먹게 볼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 테슬라였죠. 테슬라도 구경을 좀 하러 가야 되네요. 테슬라도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네, 테슬라도 좀 조정이 나오고 흔들고 있네요. 그죠? 조정이 막 폭락의 조정이 아니라 흔드는 자리지. 그죠? 흔들고 있는 부분이고, 한 봉우리 더 만들고 흔들 것 같아요. 그죠? 한 봉우리 그냥 꿀렁꿀렁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다시 가면 좀 예쁘겠다. 그쵸?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끝에 코스닥 위치가 이쯤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매력적인 구간이다. 여기 빠지면 땡큐 그랬잖아요. 그죠? 땡큐존 안 왔네요. 그죠? 지금도 땡큐존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실 조금 보긴 좀 힘들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경향이 조금 많죠. 실제로. 근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만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경각심을 좀 알려드려야 돼. 무조건 간다, 이거 오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원하실 겁니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도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경각심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 장기적으로 꾸준히 벌어간다는 이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다음 주, 이번 주는 강의가 있고, 화요일은 그죠? 또 조만간에 또 생방송을 켜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뵈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던 종목도 있으면, 좀 상담, 지금 단톡방, 저희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전화번호,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 여기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요 전화번호 있거든요. 요걸로 연락 주세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칭보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하진 않은데 예전에 많았었는데 그런 데 연락하지 마시고 이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그거는 이제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제가 등록만 해주면 저한테도 좀 도움이 좀 되거든요. 왜냐면 저 장기적으로 직업을 넘어가야 되니까 도와주시면 저도 감사하고, 또 종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시면 제가 많이 매일이 아니라 간간히 보면서 리밸런싱 할 때가 되면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목을 안 사시더라고. 내가 사세요 이렇게 딱 말씀드려야 되나? 그렇게는 말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